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4월 12일입니다. 오늘 방송할 내용은 코스피가 반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회원분들과 통화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. 저는 회원분들이 뭐 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했고, 회원분들은 제가 뭐 하고 지내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보면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거든요. 크게 달라진 건 없고, 뭐 여전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어, 종목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, 최근에 좀 의미 있었던 거는, 제가 여태까지 어떤 가치 평가하는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점검도 해봤던 것 같아요. 점검도 해봤고, 그 다음에 책을 좀 읽었고, 책은 그 출판사들에서 좀 보내주시는 책이 있거든요. 뭐 개정됐다거나 뭐 이러면 보내주시는데, 그런 책들도 보고,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,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. 엊그제 일산 교보문고에 가서 한 10권 정도 책을 더 샀던 것 같아요. 샀던 것 같고.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읽고 지냈습니다. 읽고, 힘들면 운동하고, 밥 먹고, 읽고, 종목 공부하고, 뭐 이랬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비중을 계속 좀 추가했던, 그리고 사실 오늘도 코덱스 200을 추가 매수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, 이런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회원분들이 뭐 하고 지내나 해서 이제 좀 통화해 보면, 해봤더니 매우 좀 놀랬습니다. 놀랬는데 뭐냐면, 한 뭐라고 할까요? 한 70% 정도는 뭐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뭐 지나가겠죠. 뭐 좋은 회사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반등하겠죠. 혹은 뭐 추가 매수하겠죠.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뭐 현금이 좀 부족하네요. 뭐 이 정도 이야기였다면, 한 30%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이미 이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면, 이 불안한 이 느낌 때문에 이탈하시는 하셨다. 그리고 나중에 뭐 시장이 좋아지면 뭐 들어오겠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이 주식을 이탈할 구간, 주식을 팔고 피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, 오히려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을 계속 했고, 그 이야기는 오른쪽에 보면 코스피 일간 차트에 보이면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구간인데요. 이 구간이 저는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뭐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. 근데 하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조금 뭐 그 회원분들이 시장을 이탈해서 뭐 시장이 좋을 때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도 들지만, 뭐 저도 가끔 흔들리는 거예요. 이제 이탈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불안해지고,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괜히 흔들리기도 하고, 저 역시. 그래서 그러다 보면 탁 이제 좀 정신 다시 차리고 다시 좀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보면, 지금 도망갈 구간은 아니구나,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그랬습니다.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한국 시장이 지금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미 시장에서 많이 주가가 하락했고 많이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, 어,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였겠죠. 뭐 지금 그러니까 연말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 뭐 좀 물량을 줄여놨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, 이미 다 빠지고 난 상황에서 지금 물량을 줄인다? 이건 좀 늦은 거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들면서,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, 어,
사실 아주 많은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. 최근에 보면은 특히 더 이탈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최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한 2%, 3% 정도 상승했거든요. 근데 뭐 다우라든지 다우는 저점 대비해서 한 6%, 나스닥은 6.8%, S&P 500이 7% 정도 반등한 상태죠.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, 미국 증시보다 확실히 약한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독일 지수는 13%, 프랑스는 프랑스도 역시 13% 정도 저점 대비 반등했는데 한국 지수가 상당히 조금 약한 이런 좀 느낌이란 거죠. 저점 대비 한 2, 3% 정도밖에 상승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다양한 어떤 뉴스들은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. 알기 어렵지만 요거 하나는 좀 기다리고 있어야겠다, 좀 봐야겠다라고 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어, 유로화의 어떤 강세를 좀 기다리고 있고,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죠. 근데 요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거는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드리고, 요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한국 시장은 뭐 다양한 거 빼고, 트레일링 PBR로 1.1배에 밖에 되지 않아요. 근데 포워드로 따지면 벌써 0.9 뭐 이렇게 됐을 거긴 한데, 사실 그런 상황에서 투자해 놓고 1, 2년 지났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수익이 확정적으로 나는 아주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지금인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져서 매수하기 좋을 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뉴스들이죠.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인접 국가인 중국의 인프라 부양책도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.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봉쇄가 있어서 조금 변동성을 주었지만 저는 이것보다 부양책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한국 증시에서는 좋은 상황인데 왜 다른 글로벌 증시들이 반등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? 혹시 어떤 부분이 추가된다면, 모멘텀이 생긴다면 그 어떤 갭을 메꿀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환율에서 좀 보고 싶고요. 이런 거겠죠. 지금 원이 달러보다, 그러니까 달러가 상당히 지금 강한 거잖아요. 그죠? 달러가 강한 것인데 이 달러가 좀 약해져야지만 원이 좀 강해지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살아나면서 지수도 살아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, 사실 우리 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, 이 달러의 강세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로인 것 같아요. 유로가 달러 인덱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57% 정도 되잖아요. 어, 요것이 강해지는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, 혹은 원인을 모르더라도 이 유로가 강해지는 어떤 구간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전쟁이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없었다면 시장이 많이 좀 느낌이 달라졌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, 지금 유로가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다면 이 유로가 강해져야, 그렇죠? 유로가 강해져야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이 강해지는 이런 상황인데, 이 유로가
최근에 강하지가 못하거든요. 매우 약하다라는 것이죠.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유로존의 경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들은 이 전쟁인 것 같고 이 높은 에너지 가격들 그리고 어떤 조금 좀 길게 확전될 것이다. 그러니까 길어지고 확전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가 유로존의 경기를 좀 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이 전쟁이 없었다면 코로나가 이제 좋아지면서 완화되면서 유럽 쪽에서의 그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상상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2월 24일 전쟁 이후로 그것이 이제 멈춘 거긴 한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직 그쪽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어, 달러가 강해질 수 있었던 어떤 요인들,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긴축이라든지 아니,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세게 누를 수 있으려면 더 센 어떤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전쟁에 마무리되는 어떤 부분에서 유로화의 강세로서 표현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그렇다고 이것이 뭐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다는 어, 다른 나라의 어떤 증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 정도까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. 어, 근데 이거 역시도 뭐 이런 것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어떻게 될지는 미래는 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뭐 언제 끝날지 이런 거 누가 알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달러 유로 를 보면 이렇게 지금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요것이 반등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요것이 반등이 된다면 어, 코스피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그리고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 알지만 추가 상승이 좀 더딜 수도 있겠구나. 근데 그 더딘 시간 동안 우리가 이탈할 건 아니다.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고 좋은 회사들은 지금 지수가 20%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20% 하락했잖아요. 어, 그 정도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어떤 좋은 회사가 있는데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20% 정도 하락했어요. 그럼 내 종목은 한 30 혹은 뭐 많게는 가벼운 종목들은 한 3, 40%까지도 어, 더 하락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하락했다고 파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오히려 지금 그 회사의 실적이 괜찮고 괜찮은 회사고 좋은 회사라면 현금이 있다면 비중을 늘리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코덱스 200을 조금 더 매수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 참았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이것이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하는 어떤 과정이 생긴다면 기계적으로 물량을 좀 늘려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ACD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이 MACD가 이 역배열인 쭉 오래된 이 역배열 구간에서 잠깐 반등은 했지만 이 영선 아래에서 반등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영선 아래에서 역배열 이런 구간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추세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자라면 지금 뭐 주식은 쉬어야죠. 쉬고 있겠지만 요것이 뭐 정배열이 된다거나 하면 다시 시작해야겠죠. 근데 다만 가치 투자자들 혹은 실적을 좀 보고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좀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은 겁먹지 말고 주식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
그렇다고 시장이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한 1, 2년 정도 연준의 어떤 이런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막 우상향할 거라는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PBR, 포드 PBR이 1배 미만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더 하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, 그래서 지금은 좀 낮아진 레벨에서 싸지면 사고 좀 반등하면 좀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호흡을 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지금은 막 무서워하고 뉴스에 시간 소비할 필요 없는 시기가 아닌가. 그냥 내 주식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분명 이러한 어떤 힘든 구간도 금방 지나갑니다. 또 지금 아직 4월이긴 하지만 뭐 아마 연말 정도만 되더라도 과거에 그랬었나? 뭐잘 기억도 안 날 거예요. 지금 시기가. 뭐 그렇게 좀 기대하면서 힘든 구간 잘 버티시고, 만약에 버티는 게 힘들다면 차트라든지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책을 보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좀 좋은 책이 있으면 카페나 영상을 통해서 좀 같이 좀 공유하겠습니다. 예,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